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하나? 관계를 끊어내는데 많이들 집중하시는 모습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거나 갈등이 생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책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처세술이나 심리학을 익혀서 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히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책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저 나에 집중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마주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둘 다 너무 훌륭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정말 내면이 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세술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대안들로 내 감정을 위로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해서 심플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동물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관계라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감정을 위로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차단하는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른 방향의 길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 생각의 기술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다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을 편하게 대하는 후배 직원이 있습니다. 격없이 대하는 것이 친한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가끔씩 말을 짧게 합니다. 그것까지만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지 다소 가벼운 행동과 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만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후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확실하고 논리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순간 떠오릅니다. 마치 내가 일주일 동안 철저히 준비한 PPT를 발표하는 순간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전처럼 내가 후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너무 생각이 뚜렷하고 맥락이 완벽한데 이걸 참고 가만히 지나갈까요? 자신의 주장에 자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든 간에 대화의 시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논리정연하면 상대의 위치와 입장이 고려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있더라도 내 생각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내면에서 자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령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관계의 요령, 지식을 쌓는 방식, 학습 요령, 연애를 하는 방법, 이성관계에 대한 요령, 운동하는 방법, 체력관리 요령.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작고 소중한 요령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성격이라는 타고난 본질이 행동의 방향을 정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친구들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얻은 수많은 사소한 요령들이 내 행동의 방향을 만들고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내 성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배웠던 요령을 적용한 결과로서 내 성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요령의 결과로서 생각의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메시가 있습니다. 은퇴를 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발기술과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고 이번 주 조기축구에 나가서 메시가 알려주는 움직임과 기술을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이 메시처럼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될 리가 없겠죠. 왜 안 되는 걸까요? 메시가 알려주는 요령을 몸과 머리에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령을 갖춘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된 수행이 필요합니다. 요령을 두뇌 깊숙한 곳에 새겨 넣어야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요령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유튜브나 책으로 많은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요령을 익히는 것, 그것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자기계발서는 사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꾸준한 행동으로 생각 회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조금이나마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10분 글쓰기 모임인데요. 생각의 기술을 익히는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조화된 법칙 안에 4줄의 짧은 글을 써보는 연습을 매일 해보는 모임인데요. 간단한 구조로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것만으로 생각의 회로가 바뀌게 되는 원리인 거죠. 이렇게 매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화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안에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지식을 담아내면 그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제가 매일 주제를 보내드립니다. 길게 쓰지 말 것. 짧게 한 문장으로 의견, 그리고 의견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근거, 그리고 의견에 대한 강조, 이렇게 짧은 4줄의 글을 써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상세한 규칙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몇 분을 선정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